이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각각 2조 원어치, 8천억 원어치 팔아치운 것과는 상반된 흐름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포지션 변화에는 원화 강세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건 좋은 현상인 거잖아요, 전문가님.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일별 동향을 쭉 살펴보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한번 봤는데 외국인이 적어도 현물 시장에서 현재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럼 이 구간에서 과연 그 선물이죠. 파생 쪽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 여전히 매수 우위입니다. 현물 쪽에서는 1조가 넘고 선물 쪽에서도 1조가 넘어요. 그런데도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 이 조정에서 외국인들은 특정 종목에 대해 저가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즉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환율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호재가 나옴과 동시에 시장은 바로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2,360포인트 정도인데 최근 1년간 최고점이 8월 13일에 기록한 약 2,460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조정이 적지 않았죠. 적지 않은 조정 속에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면 2,460포인트 이까지는 정말 연말까지 무난하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또 하나 원화 강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에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은 오를 것이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원달러 환율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기본이 되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최근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 국제수지죠. 경상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크게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그 점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쉽게 지속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변수로 작용하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때문인데 캐리 트레이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매우 낮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국가의 미래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야 하고, 마지막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만약 환율이 내려가 본들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기껏해야 30원 내지 40원일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환차익이 아닌 환차손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10월 들어서 큰 폭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불러일으킬 만한 변수는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포지션상으로 투자 주체별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역시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돌아서야 돼요. 기관의 매수세가 돌아오는 그 시점, 아마 저는 그게 내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시장은 결코 한 번에 고꾸라질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그 시점은 언제?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서 거래에 임하면 적어도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워낙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좀 한숨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조정이 마무리되면 지난 8월에 고점을 찍었던 코스피 지수 2,460포인트 최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연말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만 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중요한 것은 기관이 다시 매수로 포지션을 돌리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10일쯤 돌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셨는데 기관이 다시 매수 포지션을 취할지 그 여부도 체크를 하시면서 어쨌든 시장 자체는 크게 유념 마시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겠다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만약에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업종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는 신재생 에너지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지금 언급되는 것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5G 그리고 또 뭐 있죠? 방산이 방산주. 있고 그리고 빅테크. 예, 그렇게 예. 있죠. 어떤 예. 게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님? 저도 이 부분 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은 5G는 확실히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른 이유는 아니고 사실 5G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시킨 국가 어딥니까? 한국이죠. 저희 대한민국이에요. 그쵸. 미국이 과연 그거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이 5G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더라도 트럼프가 재선이 되었을 때는 결국 이 5G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다양한 투자를 진행할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5G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있죠. 설령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5G는 이제 시대 흐름이고 각 국가가 어느 정도 마련할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5G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 역시나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전통적으로 5G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KMW라든지 그리고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섹터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빅테크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빅테크는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T 산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 IT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줄어들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조업과 이 ICT의 결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ICT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IT에 대한 투자와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이든 기타 다른 모든 국가가 결국에는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또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IT 관련된 이 빅테크는 결국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사는 일시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트럼프가 재미난 사람인 게 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장사꾼으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일본이 되든 우리나라가 되든 항상 방문을 했을 때 재화를 팔려고 합니다. 그것도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주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방산 또한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잠시나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만 큰 틀은 역시 5G입니다. 이 5G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과 5G가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 부가가치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이제는 5G 관련된 종목을 하나 정도는 반드시 편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기다려 볼 것을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만의 수혜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5G 관련주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셨고요. 방산주는 일시적인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겠고 빅테크, IT 기업들은 당연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 IT 주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자체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개별적인 제약 바이오주들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젠텍, 신풍제약 등등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네. 근데 이제 질문이 주가 볕들 날이 올까더라고요. 네네. 아직 볕이 안 든 건가요, 전문가님? 아주 지금은 깜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크게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게 최근 5년 기준 2번이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였죠. 네.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폭등을 할 때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던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정말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던 시점에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그리고 백신에 대한 심지어 진단키트가 되든 어떠한 모멘텀을 크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한 번 더 크게 뛰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줄어들고 있고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각 종목당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정 종목들은 임상이 되든 기술 이전이 되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현재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과연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유가 사실 제약 바이오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어렵습니다. 네. 공부하는 게 참 어렵고 그쵸. 저 또한 하나하나 알지를 못해요. 하물며 저 또한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제약 바이오는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다더라. 그런 이슈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경향이 매우 짙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매우 리스크가 큰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리스크가 큰 섹터보다는 어떤 섹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국가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면 그것이 당연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지금은 분명히 휘청거리고 있고 아직 언제 볕들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섹터를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다른 섹터의 종목을 편입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는 굉장히 어두컴컴하다. 당장의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5G, IT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